네, 월간 한지영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9월은 약세장이잖아요, 전통적으로. 다만 이와는 좀 다른 궤도를 그려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대주주 양독세와 관련해서 내부 과제를 좀 풀어낼 가능성까지도 좀 열리고 있거든요. 이 기대감 안고 질문 드려보죠.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제목 어때요? 네. 5천선 도약.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게 저희가 7월달, 6월달만 하더라도 5주 안에 5천 갈 정도의 기세였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5년 안에 5천은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5천은 저희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썸네일을 보고 이제 클릭하실 분들을 이제 위해서 댓글로 이제 욕 달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매크로적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9월에 약세장을 점치는 많은 IB나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9월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쇼크. 이것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경기 침체로 볼 것인가, 어느 쪽 시각에 지금 무게를 실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시각 의견 교통 정리는 아직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고 이제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숫자상으로 근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제자 기준으로 플러스 20포인트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과거에 경기 침체니 혹은 경기가 냉각됐으니까 조심하자. 그 기간에 증시가 급락했던 직전 후 전후에 이 지수 레벨을 보면은 마이너스 5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어요. 오, 대조적이네요. 지금 플러스 20이면. 지금은 플러스 20인데 예전에 과거에 경기 침체 시기 때는 마이너스 50포인트 이하다. 레벨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월 고용 쇼크가 예상보다 크게 나는 바람에 다들 이거 어쩌지? 라면서 복잡하게 지금 셈법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좀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경기 전반적인 모멘텀 자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금리 인하는 증시에 도움이 되는, 흔히 말해 보험성 금리 인하 때 증시가 올랐던 그 패턴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은 안도하자. 네. 그러면 당장 9월 FOMC에서 15, 16일 진행이 될 텐데 인하 가능성은 100%잖아요. 네. 25bp냐 50bp냐. 이번에 쇼크 나오면서 50bp 가능성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가능성 자체는 열어둬야 돼요? 가능성은 열어두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 제 뷰 기준으로 50bp를 인하한다면은 이거는 증시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50bp 인하한다. 이거는 뭔가 연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이거를 막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0bp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 보지도 않고 행여나 50bp 인하를 하면은 증시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9월 달에 25bp 인하한 다음에 과연 11월, 12월 연속적으로 인하를 할 거냐. 왜냐하면은 9월 달 지금 25bp 인하는 지금 여의도 다니시는 분들 길거리에 자꾸 물어봐도 열에 9은 다 인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재료가 현실화 된다고 해서 증시가 반응을 할까? 저는 그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9월 FOMC에서 점도 변화,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까지도 인하 경로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신호를 한 번 더 증폭시켜 주면은, 저는 그게 3분 9월 달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4분기 이후에 증시 상승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연내 금리 인하 경로, 키움증권 하우스에서는 어느 정도 몇 회로 보고 계세요? 저희는 9월, 10월 말이죠. 9월, 10월 두 차례 25bp, 총 50bp 인하, 이 정도로 보고 있고 3회까지는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용지표 감안해도. 네. 아직까지도 저희가 상호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높아질지,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들이 있고, 그거는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
두 번 금리 인하 올해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 FMC에서 점도표 확인 이 두 가지의 가능성 핵심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9월 전략 측면으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기존 주도주가 좋을 겁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관철시키셨거든요. 네. 좀 달라진 시각이 있으신지 반도체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자체가 완전히 되살아나서 시장의 주도격이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달까지 하셨어요. 네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는 비슷하죠. 그 반도체 내에서도 그 범용, 그러니까 삼성전자 진영은 아직은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도 AI 쪽의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HBM들 쪽은 그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네. 대신에 그 뭐 이수 페타시스가 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바텀업 단에서 승부를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형주들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 반도체주들도 지금 보면 한 달 정도 갇혀 있는데 이게 상단은 갇혀 있는데 달리 말해서 하단도 잘 안 빠지고 있죠. 반도체주 대형주들이 반도체는 대장주들이 하방을 지켜주면은 주가상으로는 그 아래서 소부장 업체들 그 중소형주들은 그 수익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소부장들은 개별 재료에 따라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것도 일단 형님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 아래 우리 동생들이 한번 해보자.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고 9월 달에도 저는 뭐 소부장 쪽들 뭐 눈여겨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형님들이 잘 버텨주기 때문에 소부장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자리 이렇게 들리거든요. 뭔가 상승 돌파 모멘텀으로 본다면 결국 형님들이 움직여줘야 될 텐데 그 상단 돌파에 대한 촉매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9월은 어렵고 이제 10월 둘째 주 이후에 시작하는 우리나라 2분기 실적 시즌과 또 8월 달, 9월 달까지 그 10월 초까지 확인이 되는 9월 달에 미국의 주요 데이터들, 한국의 수출 포함해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호관세도 생각보다는 기업이나 우리 투자자들이 감당할 만하다 이런 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좋지 않을까. 반도체 다 같이 달릴 수 있는? 그리고 굳이 10월 중순으로 시기를 특정한 거는 우리나라는 장기 연휴가 있으니까 장기 연휴 전에는 어지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방향성이 잘 안 나온다. 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부장 안에 키워드로 핵심을 보시는 건 결국 수출 지표랑 관세 보신다 하니 맞습니다. 결국 AI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못 돌았던 뭐 전공정이라든지 지금 꿈틀대는 쪽으로 보시는지. 4분기부터 10월 달부터는 못 돌았던 업종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호관세,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가장 많이 노출된 업종들인데 이제는 저는 10월 달 이후는 그 불확실성들이 좀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관세 무풍에 해당하는 HBM보다는 범용 메모리 쪽 이쪽에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기조가 9월에 있군요. 네네.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FMC에서 시작되면 대표 수혜주가 될 거야 라고 증권가에서는 너나 것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 안에서도 조선기자재, 2차 전지, 로봇 계속 후보군들이 돌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최대 수혜주는 제약바이오로 보시는지 위원님의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시는 모멘텀이 뭡니까? 그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 내 바이오 업체들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테크 쪽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피나 제약주들이 그동안 워낙 못 갔고 저는 지금은 이쪽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잃을 게 없는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연초 이후로 가장 부진했고 특히나 수급이 가장 비어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을 그 주식 유익 있게 보는 편인데 우리나라 26개 업종 중에 몇 안 되는 수급 빈집,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 비어있는 집 중 하나가 바이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수급도 비어있고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뭐 촉매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나와주면은 여기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9월 달에 수익률 상승 탄력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바이오 내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 대형 제약주들 쪽 보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대다수 하반기에 학회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텍 보십시오라는 의견이 많던데요. 그럼 여기는 수급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팔 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재료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주가에 반영을 해왔으니까 뭐 그
바이오테크들도 연말까지는 수익률 좋은데 상대적으로 어디 수익률이 좀 더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대형 제약주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시밀러 투톱의 네. 기회가 있을 거다.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기대되는 두 종목도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야당 쪽에서 대주주 양도세 네. 기준으로 소득세 기준으로 봤을 때 50억 원 이제 상향 조정, 그러니까 네. 완화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흘러갔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대 요인입니다. 이달 안에는 꼭 해결 짓겠다고 여당, 야당 입을 네. 모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내부 정책 모멘텀이 지수의 주가 촉매가 될까요? 촉매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50억 말고 50억을 해주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25% 해주면은 투자자들의 반응이 이럴 거예요. 아니 진작에 이럴 거 왜 그동안 안 받냐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좀 더 그 증시 친화적인 안이 나오면은 반응을 하겠지만 이미 저희가 알고 있던 재료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저는 조금 이제 코스피가 6월달, 7월달처럼 랠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신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10억에서 50억을 해주면은 연말까지도 지수의 수급이나 하방은 탄탄하다. 그리고 상방을 올리는 건 아까도 중간 이야기 드렸지만 네. 실적과 그 관세, 매크로 환경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증권, 뭐 고배당주 이쪽으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일부 발생하고 네. 있는 자리라고 많이 보시던데 이쪽에도 그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까? 아니요, 저 증권주는 좋게 봐도 되죠. 증권주가 최근에 부진했던 건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거기에 따른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거래대금 감소. 이거는 저는 9월까지면 될 것 같고 10월달 이후에는 그래도 저희가 세제 개편안 말씀하신 대로 절충안은 나온다. 네. 그리고 4분기 때 이후로는 저는 시장을 더 좋게 보고 있고 4분기 때까지는 저 3,500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가면은 거래도 다시 늘어나고 유튜브 조회수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증권주들한테는 선순환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주주 환원의 메리트도 있고요. 네. 남은 9월 전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8월까지는 조방원전 중심으로 가져가십시오 네. 하셨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주도주에 대한 섹터를 질문을 못 드렸는데 9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답을 주시죠. 네, 9월달 뭐 방향성 계속 부재할 것 같고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업종 순환매는 돌 것 같은데 수익률 지키기 차원에서도 조선, 방산 이 두 개 정도는 저희가 들고 가고 그 아랫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장 같은 혹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3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좀 집중해 보면서 기회를 찾아보자. 기존 주도주는 그대로 유지하는 시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월간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9월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